김명수님은 은퇴 후 처음으로 틈이 나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나면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셨지요. 그렇게 부지런한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 늘 빠뜨리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2잔의 우유였습니다. 뼈 건강엔 우유가 최고라던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습관처럼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 평지를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하고 하루만 외출해도 엉치뼈가 뻐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은 척추압박 골절. 이렇게 우유 잘 챙겨 마셨는데도 골절이 온다고요? 충격이 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님처럼 매일 우유를 마시고도 뼈가 약해지는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우유 한두 잔만으로는 뼈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도 김명수님은 이후에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신 뒤 골밀도가 향상되었고 다시 텃밭에서 무릎을 꿇고 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10배 높은 음식은 무엇인지, 우유 못 드시는 분도 칼슘을 쉽게 보충하는 법, 그리고 뼈에 칼슘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황금 식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익히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의 식탁이 약이 되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뼈는 증상이 없이도 조용히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골절로 병원에 실려오시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따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비싼 보충제 없이도 뼈 건강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유보다 강력한 진짜 칼슘 식품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님은 매일 아침 작은 유리잔에 우유를 따르며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고 드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듣던 말이 있거든요. 뼈엔 우유가 최고야. 하지만 뼈 건강을 결정짓는 건 우유 한 잔의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흡수율 때문입니다. 칼슘은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고스란히 뼈로 가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컵, 약 200ml에 들어있는 칼슘은 약 200mg입니다. 그중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30% 수준, 고작 60mg 정도밖에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흡수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장 기능이 저하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며 몸속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시니어분들 중 무려 80% 이상이 칼슘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뼈 속 칼슘 비상금을 매일 조금씩 꺼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뼈는 점점 구멍이 생기고 약해지며 골다공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골다공증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골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뼈 같은 부위에 골절이 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평생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절로 누워 계시다가 생기는 합병증으로 시니어의 2년 내 사망률이 30%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뼈 건강은 오히려 가장 지키기 쉬운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식단, 운동, 체중 조절 등 복잡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뼈 건강은 단 한 가지 칼슘을 충분히 먹는 습관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충분히 먹는다는 건 우유 2잔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700 내지 1200mg입니다.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4잔 내지 6잔 이상을 드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또한 우유에 있는 유당 때문에 속이 불편해 우유를 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유는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한 식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뼈를 위한 진짜 음식 5가지 바로 다음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흡수도 잘 되는 진짜 뼈 건강식품 5가지. 김명수님은 무릎이 시큰할 때마다 우유라도 더 마셔야 하나 하고 고민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식품 5가지를 하루 식단에 조금씩 넣으신 뒤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저녁에 계단 오를 때 숨차던 것이 한결 여유로워지셨습니다. 이처럼 음식이 뼈 건강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자, 어떤 음식들이 우유를 뛰어넘는 칼슘을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멸치 또는 멸치가루 포함. 멸치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고 또 뼈에 좋은 여러 미네랄과 단백질도 함께 갖고 있어 뼈 강화에 훌륭한 식품입니다. 멸치를 가루로 만들면 음식에 넣기도 쉽고 씹는 불편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멸치가루 100g에는 약 900 내지 1900mg이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 한 컵의 칼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활용법: 밥에 멸치가루 2큰술 뿌려 비벼 먹기. 나물 무칠 때 멸치가루 넣기. 멸치가루를 미리 볶아서 냉동해 두고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사용. 주의할 점: 나트륨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반찬이나 국, 찌개는 싱겁게, 너무 자극적이거나 매운 양념과 함께이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양념 조절. 2. 케일. 녹색잎 채소 중 케일은 칼슘이 풍부하고 흡수율도 꽤 좋습니다.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고 옥살상 같은 흡수 방해 물질이 적은 편이라서 몸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활용법: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쌈으로 활용. 살짝 데쳐서 나물 무치기. 케일과 견과류, 들기름, 마늘 등을 곁들여 드시면 맛과 영양 둘 다 살릴 수 있음. 주의할 점: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 손실이 커짐. 살짝만 데치기. 입맛에 맞게 소스나 양념 조절. 3. 숙성 치즈 및 칼슘 강화 치즈. 치즈는 동물성 유제품 중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숙성 치즈는 칼슘 밀도가 높고 일부 제품은 추가로 칼슘 강화가 되어 있어서 작은 양으로도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활용법: 식빵, 크래커, 샐러드 등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얹기. 파스타나 감자 요리 위에 간 숙성 치즈 뿌리기. 간식으로 치즈 조각 조금 드시기. 주의할 점: 치즈는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하루 양 조절 필요. 유당 불편하신 분은 무유당 제품 또는 유당 저감 제품 선택. 4. 칼슘 강화 두유.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식물성 위주 식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두유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일반 두유보다 칼슘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우유 한 잔과 맞먹는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용법: 아침에 시리얼이나 오트밀에 두유 붓기. 커피나 음료에 우유 대신 두유 사용. 간식으로 두유 스무디 만들기. 주의할 점: 무가당 제품 선택. 불필요한 당분 부담 줄이기. 섞었을 때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 있으니 잘 흔들어 드시기. 5. 두부, 특히 칼슘 강화 두부. 콩을 응고시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칼슘도 포함하고 있어서 뼈와 근육을 같이 돌보기 좋습니다. 특히 응고제 종류나 강화 여부에 따라 칼슘 함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제품 라벨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활용법: 반모 또는 그보다 작은 양을 국, 찌개에 넣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비타민C 풍부한 채소와 함께 조리하기. 간장, 마늘, 양념도 되도록 자극적이지 않게 해서 먹기. 주의할 점: 너무 오래 끓이거나 가열하면 영양소 파괴 가능성이 있음. 다른 단백질, 식품 육류 등과 균형 있게 섭취.
이 5가지 음식 중에서 하루에 4가지 정도를 조금씩 골고루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칼슘 강화 두유 치즈, 점심에 두부 들어간 국, 멸치가루, 밥, 저녁에 케일 나물 두부 밥 이렇게 구성하신다면 하루에 우유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 음식들을 통해 김명수님의 식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실제 적용 예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수님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척추뼈가 일부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쑤셨고 걷는 것도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진단은 압박골절 초기, 골밀도 수치도 위험 수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명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여생, 손주들하고 놀아주려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명수님께 제안드렸던 것은 아주 간단한 변화였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 하루 3끼 식사를 통해 뼈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칼슘과 단백질을 똑똑하게 채우는 방법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치즈 오믈렛 두유 1잔, 사과 반 개.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동시에 풍부한 식품입니다. 달걀 2개를 잘 풀어 방울토마토와 함께 구운 뒤 칼슘 강화 슬라이스 치즈 1장을 넣어 반으로 접었습니다. 오믈렛 1접시와 칼슘 강화 두유 1잔이면 400 내지 500mg이 칼슘이 쉽게 채워집니다. 사과 반 개는 비타민C를 보충해서 칼슘 흡수율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점심 멸치가루 칼슘밥 케일 된장국 고등어구이. 명수님은 입맛이 심심하면 밥을 잘 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밥 위에 멸치가루 2큰술, 들기름 1큰술, 통깨를 뿌려 감칠맛을 살렸습니다. 반찬으로는 살짝 데친 케일을 된장국에 넣어 국을 끓였습니다. 케일은 칼슘 흡수율이 뛰어난 채소이고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의 뼈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한 끼 식사만으로 300 내지 400mg의 칼슘이 들어갑니다. 저녁 두부 버섯 들깨탕 청경채 볶음 잡곡밥. 저녁에는 속 편하고 부드러운 메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부 밥모, 버섯, 들깨가루를 넣은 구수한 들깨탕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볶은 청경채를 곁들였는데 청경채는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은 채소 칼슘입니다. 잡곡밥은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칼슘의 체내 활용률을 높여줍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그것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뼈까지 잘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김명수님도 처음엔 멸치도 먹고 치즈도 드셨지만 흡수가 되지 않으니 수치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래 5가지 방법을 식사에 함께 실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 햇볕과 비타민 D를 챙기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게 하고 혈액을 통해 뼈까지 보내는 역할도 하죠. 하루 15분 햇볕을 얼굴이나 팔에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성됩니다. 햇볕이 어려운 분은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필요시 비타민 D 보충제도 고려 가능 의사 상담 후. 2. 비타민 C, 마늘, 식초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 C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피어 콜라겐 형성을 촉진합니다. 풋고추, 브로콜리, 토마토, 귤 등 다양한 식품에 풍부하죠. 또한 마늘, 양파, 바나나에 포함된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식초와 레몬즙 같은 산성 식품도 칼슘을 이온 형태로 만들어 흡수를 쉽게 해줍니다. 활용 팁: 두부 요리에 레몬즙 한 방울, 멸치볶음에 풋고추 추가, 샐러드에 사과 식초 드레싱 활용. 3. 나트륨, 카페인, 탄산음료를 줄이세요. 짠 음식은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국, 찌개, 젓갈류 섭취가 많을 경우 뼈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역시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탄산음료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인산을 포함합니다. 생활 실천법: 국물은 되도록 떠먹지 않기.
커피는 하루 한 잔 이내로 줄이기. 갈증은 물, 보리차로 해소. 4. 꾸준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혈액 속 칼슘이 뼈로 이동하면서 골령성이 촉진됩니다. 특히 하중이 실리는 걷기, 계단 오르기, 산책 등은 골밀도 증가에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팁: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실내에서라도 제자리 걷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5. 단백질은 적당히, 과하지 않게. 단백질은 뼈 구조를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칼슘 배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체중 1kg당 1g 60kg 어르신이면 하루 60g,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 정도면 충분. 이 5가지를 꾸준히 지키시면 같은 양의 칼슘을 먹어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뼈에 제대로 도달합니다. 김명수 님도 이 원칙을 지키신 후부터는 같은 식단인데도 골밀도 수치가 꾸준히 올라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원칙을 모두 반영한 하루 황금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끼씩 따라 하셔도 뼈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간식 그릭 요거트 아몬드 한 줌 검은 콩 볶음. 식사 사이에 간식도 챙겼습니다. 그릭 요거트 100g, 아몬드 열알, 볶은 검은 콩 한 숟가락.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칼슘 250 내지 300mg을 추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해 당을 줄이고 맛은 그대로 살릴 수 있었죠.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한 결과 명수님은 하루에 약 1000 내지 1200mg의 칼슘을 매일 섭취하셨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안정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허리가 안 쑤셔요. 손주들이랑 공차기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김명수님처럼 충분히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는가입니다. 다음은 이 칼슘이 뼈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식사,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김명수 님도 처음엔 막막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식단 루틴을 직접 짜드렸죠. 그 결과 며칠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이 줄고 한 달 후에는 무릎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이 황금 식단은 김명수님을 포함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식단입니다. 처음엔 하나씩 따라하시고 점점 익숙해지시면 입맛에 맞게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아침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는 칼슘 스타트. 칼슘 강화 치즈 오믈렛. 달걀 2개를 풀고 방울토마토 6개 내지 7개를 넣어 오믈렛을 만드세요. 여기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반으로 접기 전에 넣습니다. 치즈의 칼슘과 달걀의 비타민 D가 만나 뼈로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꼭 칼슘 강화 제품을 고르시고 마시기 전에 잘 흔들어 주세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을 이 한 잔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반 개.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한 끼로 약 500mg 칼슘 섭취 가능. 점심 본격적인 칼슘 채우기 시간. 멸치가루 칼슘밥. 따뜻한 밥 위에 멸치가루 2큰술, 들기름 1큰술, 통깨 약간을 뿌려주세요. 멸치가루는 칼슘이 우유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케일 두부 된장국. 케일 20장과 두부 반 모를 넣어 국을 끓이세요. 된장은 나트륨이 있으니 간은 약하게. 케일은 살짝만 데치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고등어구이.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햇볕을 못 쬐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점심 한 끼로 약 400mg 칼슘 섭취 가능. 저녁 부드럽고 편안하게 마무리. 두부 버섯 들깨탕. 두부 반모, 표고나 느타리버섯 100g, 들깨가루 2큰술을 넣고 구수하게 끓이세요.
들깨는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좋은 지방입니다. 청경채 닭볶음. 청경채는 채소 중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닭가슴살이나 다리살을 간장에 재운 뒤 볶아 곁들이면 단백질도 함께 보충됩니다. 잡곡밥.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해 칼슘이 체내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저녁 한 끼로 약 400mg 칼슘 섭취 가능. 간식 작지만 알찬 보충 타임. 그릭 요거트 100g, 아몬드 한 줌 볶은 검은콩 한 숟갈. 이 조합은 맛도 좋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면 당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또는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으로 간단하게 대체 가능합니다. 간식으로 250 내지 300mg 칼슘 섭취 가능.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까지 챙기면 하루 칼슘 1200mg 내외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한 양을 어렵지 않게, 맛있게,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김명수 님도 이 식단을 기본으로 삼아 본인의 입맛과 생활 패턴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 가셨습니다. 식단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로 결론을 지어 드릴게요.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김명수님은 처음엔 병원 침대에서 허리를 못 가누셨습니다. 그렇게 우유 챙겨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아 속상해 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식단과 습관을 실천하시면서 3개월 후에는 다시 텃밭에서 물뿌리를 들고 웃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식단 하나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뼈 건강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유만 믿지 마세요. 칼슘 풍부한 음식 5가지를 기억하세요. 흡수율을 높이는 5가지 습관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황금 식단으로 매일의 식사를 바꾸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뼈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뼈를 지킬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아침 한 끼가 당신의 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 그릇이 앞으로의 골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에겐 실천의 계기가 되고 다른 시청자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 이웃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건강한 식탁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